북한이 내부 소식통이 보내온 놀라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들 속에서 최근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폭하고 탈북에 대한 충동이 더 높아져 가지고 김여정 일당이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탈북에 대한 충동을 키운 것, 그 장본인은 다름 아닌 김여정 본인이라고 하니 더욱 놀랍습니다. 아실 겁니다. 지난 6월 4일 김여정이 주동이 되어서 20일 넘게 탈북자들을 찢어 죽이라, 죽탕쳐 죽이라 이런 함성이 북한 전역을 채웠댔죠. 그러던 김여정이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해서인지 그 집단적 광기를 거두들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한 전역에서 당원, 근로자, 인민반을 모여서 강연의 학습들을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여정 일당이 바라는 것은 이번 기회에 북한 주민들이 탈북자들에 대하여 극도의 계급적 증오심을 가지고 탈북자 가족들을 사회적으로 매도시키는 데 둔 것 같습니다. 소식통은 그 동기가 바로 최근 남한에서 애교관과 꽃제비 출신의 탈북자가 북한이 최고 인민회의 이 대의원에 해당되는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이 소식, 이게 북한 주민들 속에서 다닥하게 퍼져가지고 이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이 주 요인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때문에 국경도, 지역 간 이동도, 시장 활동도 모든 게 다 봉쇄된 이 참혹한 시기에 탈북자 가족들만 남한에서 보내온 달러를 쓰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독보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부러움을 한껏 사고 있으니 북한 주민들 속에서 세뇌된 계급의식에 심각한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김여정은 이번 난동을 통해서 소기 성과는 충분히 거뒀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무모한 대결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청와대를 공갈 협박해서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을 나만이 나서서 못하게 차단했고 또 제도적으로도 탈북 전단이 더 날지 못하도록 하게 만들었으니까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들 속에서 탈북자들은 민족 반역자, 인간 쓰레기들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각인시켜놨습니다. 집단적 이 광란의 효과도 사뭇 컸습니다. 평양을 비롯한 이 전역에서 탈북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그 형제들이 생활 총알을 비롯한 이런 회의들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아가지고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가 됐답니다. 또 시장에서는 집안에 탈북자가 있는 손님에게 장사꾼이 대놓고 이 인간 쓰레기 집안이라고 욕을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이런 부러움과 질투, 이것이 좀 증오로 전환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예관상 보면 고도의 이 정치 심리전을 완전히 성공시킨 셈이죠. 하지만 어떤 사회든 위정자들의 이런 정책이나 정치적 술수는 애당초 그것을 획책하고 실행할 때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역효과 부작용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고 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막무가내로 추진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전이 부도나기 직전이 되었고요.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잠식했던 남한이 깨알 같은 원전 기술을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김여정이 주도한 탈북자 또 남한에 대한 복수와 응징의 광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효과가 도대체 무엇인데 이에 대해서 소식통은 세 가지로 전했습니다. 첫째는 철저히 금기시되었던 탈북이나 탈북자에 대한 논의가 뻗어시 공론화되고 있으며 둘째는 그동안 몰랐거나 관심 밖에 있었던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이 사람들 속에 구체적으로 회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북한 주민들이 탈북에 대한 희망,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내부 소식통은 북한 주민들이 김여정과 당내에서 집회를 갖고치다 열어놓고 탈북자들을 때려 죽이자 하고 주먹을 흔들면서 구호를 외치라 했더니 뭐 다들 할 수 없이 따라 하긴 했지만은 이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이후로는 또 마을과 공장 여기저기에 삼삼오오 모여서 야 근데 탈북자가 도대체 뭐야? 그들이 어떻게 남한으로 간 거지? 그들은 지금 어떻게 가서 잘 살고 있어? 비라를 뿌렸다는데 그냥 뭐라 했었어? 최고 존엄을 어떻게 모독한 거야? 그리고 남한에 간 탈북자들은 얼마나 되는 걸까? 아래 동네에 가서 그들이 잘 살고 있어? 라는 이런 논의가 본물이 터졌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다. 그래서 누가 밀고 해서 당위원회나 보위부에 불려가면 저는 뭐 집회에서 탈북자들을 쳐 죽이라고 이렇게 구호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쁜 놈들이니까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더 잘 알기 위해서 조금 얘기했을 뿐인데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이렇게 들이대면 조사관들은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어서 그냥 야 당에서 말하는 범위 안에서만 이야기하고 더 내용을 전개하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훈방을 해가지고 돌려보내기가 일수라고 합니다. 당에서 이렇게 탈북자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공개 사용하고 타도대회까지 사구사초에서 열었으니 이제 북한 사람들이 탈북이나 탈북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한들 더 이상 말반동이 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김여정 애당초 예상이나 했을까요? 사실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김여정이 대북전단 소동을 해책할 때 이런 부작용 어느 정도 감안은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커지리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탈북민 문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커다란 사회적 현상이 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 권한이 행군 시절부터 본격화돼서 매년 1000명부터 2000명 사이 항구로 넘어와 이제는 3만 5천 명이 여기서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북한이 행정구역상 리가 3230개 그리고 동이 1135개인 것을 감안하면 웬만한 마을에서는 대략 10명가량씩 탈북해 온 것으로 됩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탈북 행렬이 20년 이상 계속되면서 탈북민들은 이제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이런 비공식적 경제적 문화적 소통 채널이 되었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내 이 탈북민 중 62%가 북한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민들은 1년에 평균 2,450달러를 송금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송금한 돈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귀중한 돈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송금이 계속되면서 북한 사회에서는 탈북민에 대한 인식 이게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북한 사회에서 탈북민은 조국을 버린 민족 반역자, 배신자 이렇게 간주돼서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2017년에 유엔 안보리 제재가 최고도로 격상되고 경제 불황이 심각해지자 한국에 탈북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부러움이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소식통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에서 송금을 받는 제1교포들이 제1부자였지만 이제는 한국에 가족이 있는 사람이 단연 제1부자이다. 그들이 시장에 나오면 장사꾼들은 야 후불이라도 좋으니 좀 사가라고 말을 걸 정도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 상대를 고르에 있어서 우선 간부집이나 장사 잘하는 집에 그런 자녀들이 제일 선호의 대상이지만 실제적인 암묵적인 선호의 대상은 탈북자 가족들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의 탈북민들은 북한의 가족 친구들과 계속 전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통 과정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 세계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한에 와서 살고 있는 제 가족, 제 혈족이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체험한 그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을 고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던 중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너무도 열악한 이 보건 방역 체계를 가지고서는 맨손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없었기에 국경 봉쇄,
이동 통제, 시장 활동, 이 제약을 지금까지 한 5개월째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람이든 경제든 모든 것이 멈췄었습니다.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이 수족을 이렇게 붙들어 매니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자 전량세대가 속출하고 아사자가 국증하며 꽃제비가 해안과 도시에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북한 주민들이 쫄쫄 굶고 있는데 유독 탈북자 가족들만은 남한 가족들이 보내준 돈으로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옷 잘 차려입고 고급 화장품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탈북자 가족들을 직접 통제하는 이 보위원, 그리고 그들을 일을 시키는 지배인이나 당비서도 자기 가족을 굶기지 않으려면 탈북자 가족들에게 제발 돈 좀 구워달라고 간척을 하거나 그들에게 잘 보여야 할 형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보위부를 통해서 중앙당에 다 보고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1990년대 후반 대량 탈북이 다시 터질 그런 조짐을 보이면서 김여정 일당이 취한 대응책의 하나가 바로 전체 주민들을 동원해서 탈북자들을 인간 쓰레기로 응징하자는 이런 도가니를 조성하고 그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매도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여정이 당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이 관계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언제 그랬나 싶게 탈북자 복수, 응징 이런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셨고 대신 탈북자들에 대한 궁금증, 그들의 한국 삶에 대한 부러움, 그리고 탈북에 대한 희망이 용투림하고 있다고 하니 김여정으로서는 얼마나 당황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참 마음이 후련한 소식입니다. 오늘 방송은 미국의 민중시인인 후트먼의 명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추위에 떠는 사람일수록 햇볕의 따뜻함을 안다. 이 세상에 유례없는 남매 독재에 쪼들리고 배고프고 지칠 대로 지친 북한 주민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따뜻한 남쪽 나라의 민족의 대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님들 정말로 고맙습니다.